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한국기계연구원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뚫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부는 저희 본 포럼이 실질적으로 첫 논의를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1차 포럼입니다. 1차 포럼은 프로그램에서 나타나 있듯이 두 편의 발표가 있고 그리고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은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의 설립 및 향후 활동 계획이라는 주제로 본 포럼의 위원장이신 서영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 일부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좀 제일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포럼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앞에 또 축하의 말씀이나 또 잘 되도록 이 조언을 주신 말씀처럼 굉장히 조금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폐자원 에너지 안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책 기술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하신 좀 신뢰성을 쌓기 위한 주민들과의 이런 대화 문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해서 총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위원들이 그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정리한 거를 좀 소개드리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런 틀 안에서 또는 저는 현재는 이제 틀만을 우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자문위원님들 자문 의견으로 계속 써주시는 이런 것들 또 지금 브레이크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길게는 저희들이 2년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2년까지는 좀 아니고 한 1차 년도에는 어느 정도 큰 윤곽을 내어서 실제 효과도 볼 수 있고 또 앞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데에는 수개월 안에 이런 결과물들을 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도 막 수개월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쪽에 좀 이 결과들이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고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실제 차기 포럼부터 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들이 굉장히 다양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이 다양하다 또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폐기물이 굉장히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 에너지화하고 하는데 참 여러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투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이제 많이 보신 건데 저쪽 왼쪽 그림은 많이 보시는 거고요. 줄여주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해서 그 다음에 처리 기술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폐자원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이런 것들, 그 후에 이제 최종 처분하는 이런 단계를 따라서 히에라키를 따라서 위에서부터 우선순위를 갖되 어쨌든 각각의 요소들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진국적으로 갈수록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화를 적정량 하면서 매립량은 거의 없애는 게 이제 방향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죠. 그다음에 자원의 보전, 에너지 절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같이 아우러져서 정책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은 여기 지역 갈등 문제, 그다음에 비용 문제 또는 정책의 어떤 획일성,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것들하고의 또 그다음에 폐기물의 이거 성장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소개한 이런 전통적인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굵직한 지구 변화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또 지속 가능 발전, 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순환 경제, SDG, 뭐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사실은 이미 EU라든가 일본, 또 우리나라도 뭐 자원순환 정책 기본법이나 기본 그 계획이나 또는 법,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를 이루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특징의 정책 중에 제가 이건 따로 뽑았는데, 이런 에너지 회수, 이런 물질 회수가 큰 꼭지로 해서 다양한 이런 리커버리와 리사이클링 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뭐 아까 우리 폐기물협회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유럽은 리커버드 퓨얼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리커버리, 에너지 리커버리 다 중요한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 정책, 유럽에서 세워지고 있는 정책이나 뭐 이런 데 분명하게 폐자원 에너지의 롤,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큰 원칙에 따라서 이 에너지 회수라는 것이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은 이미 폐자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각률 이런 걸 따지면 60~70%씩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지난해에도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너무 많이 가서 탈이다. 폐자원 에너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적정한 양이 재활용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런 좀 난맥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도 어쨌든 이 폐자원 에너지는 어느 한 역할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 수업 3학년, 4학년생들 수업할 때 항상 처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앞에서 있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데, 뭐 줄여주고 재활용 올려주고 태워주고 매립한다. 그리고 이 태우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 폐자원 에너지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것이 폐자원이 되지 않고 그냥 태우기만 할 때는 이쪽 카테고리에 놓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냥 디스포잘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가 이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 폐기물 강의 시작할 때가 한 1990년대 초인데요. 그때부터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역들이 하는데 이야기인데,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90년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립지 짓고 있고, 또 소각로 짓다 보니까 이쪽 앞에 하는 분들이 와서 이거 필요 없다. 왜 국가는 여기에 거대한 돈을 투입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림 그린 게 이 그림이었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먼저 우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 뒤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한 7, 8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우리나라 통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본 겁니다. 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그래서 재활용률이 이렇게, 이건 도시 폐기물만 아마 제가 그린 것 같은데, 도시 폐기물이 이렇게 거의 50~60%까지 재활용으로 거의 없다가 올라가는 게 됐고, 매립이 대부분이던 것들이 지금은 20%,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소각이나 에너지화가 이렇게 한 20% 가까이로 올라가게 된.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그려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몇 차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박수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잘하고 있다. 그래서 NGO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 그림에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폐자원 에너지가 한번 이렇게 점핑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90년대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대양량의 소각로, 여기에 그거의 주역으로 일하셨던 분들 여러분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 소각로들이 채워지면서 한 15%까지 올라가는 이 획기적인 어떤 그 무브먼트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한 번 더, 그때는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랬죠.
에너지 위기 때문에 뭐 에너지 위기 다 에너지 될 만한 거 다 찾으세요. 이제 국가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때 띄운 게 그 당시 RDF였는데 지금 SRF입니다. 그래서 SRF로 다 가연성은 해보겠다. 이런 이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이때의 이 단계도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데 큰 어떤 두 번째 획기적인 그런 그 동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뭐 최근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또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냐, 또 회수율이 어떠느냐, 뭐 환경 안전성은 어떻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주춤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이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술의 문제도 있습니다. 기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도입,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폐자원 에너지의 어떤 뭐 현실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폐자원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 중에 저희가 아까 그 중간 단계 소각하고 뭐 에너지화하는 중에 이 가연성도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오가닉도 저 가스 만들어서 많이 추진했었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화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쪽을 주로 위주로, 너무 이제 스코프를 넓게 하다 보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위주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문제점,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타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몇 차례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이 막 늘어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부하는 이런 사태들,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만 저는 뭐 자세한 걸 몰라요. 그렇지만 이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뭐랄까요, 그 인정, 이런 것들, 여기에서 뭐 여기 RPS나 REC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후퇴한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뭐 이런 거에 기여한 분들을 아는데 어쨌든 그분들하고 논쟁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게 주춤하게 뒷걸음 쳐왔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나 수출입 문제라든가 처리비가 높아진다든가 인허가하기 어려워서 시설물을 세우지 못하는, 소각시설 더 필요함에도 짓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서 이 웨이스트 에너지의 큰 걸림돌이 현재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문제 또는 기술의 문제, 또 이 안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또는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건 이제 19년 12월에 지난해 아마 감사원에서 이런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회나 이런 데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요건 제가 그게 12월 달에 발표되면서 기사로 나왔던 걸 그냥 이렇게 딴 겁니다. 신문 기사나 이런 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폐자원 폐기물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고용연료가 제한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신뢰성 이야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이 약 100만 톤이 넘는데도 뭐 그거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감사원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RF에 대한 것들도 적절한 인센티브책이 없으면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원이 했습니다. 이거는 오픈된 보고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이 포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 포럼을 하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폐기물의 발생량과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한 이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됐던 것들, 또 최근에 오는 정책의 어떤 지속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또는 그 기술별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기술별로 또는 이런 환경적으로나 안전적으로는 어떤지, 또는 뭐 거기에는 경제성 이야기도 또 안 나올 수 없죠.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필요하다고 봐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정보와 이런 것들을 좀 오픈시켜서 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이
제대로 폐자원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여론을 좀 이런 걸 개선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10수차례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전문가들도 오지만 주민들도 오고 해서 이런 그 포럼을 해보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부 또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법제화 쪽에도 국회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대변해서 이 제도와 법 이런 정책들이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뭐 여기에 다양한 이런 일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내용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1단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을 계속 진행하지만 거기에는 여기 이제 참여위원으로 계신 한 20분 정도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걸 발표를 하고 또는 외부의 분들도 초청하고 심지어는 외국 분들도 초청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그럼 이해를 높이고 또 언론이나 또는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첫 해에는 저희들이 크게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을 위해서 어떤 안들을 줘야 될까? 아니면 뭐 수시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서 뭐 환경부에 또는 필요한 그 섹터에 드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쪽에 와서는 주로 이제 같이 계속 언론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지만 이 법 쪽의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책 개선을 제시해서 그 결과물로 법이나 제도에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닙니다. 아니고 한 14회 정도의 이런 그 다른 그 학회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으로 내려가서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가상의 제목이고요. 적어도 지금 요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대충 거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5월 달에 정책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6월 달에는 기술에 대한 기술과 뭐 거기에 필요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뭐 이런 다른 주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 또 각 뭐 산업계 또는 어떤 다른 그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좀 주시면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뭐 운영할 때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뭐 이제 들으시다가 조르시는 분 없죠? 이게 지금 다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유튜브로 다 촬영이 돼서 공개적으로 요즘 뭐 유튜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도 되고 있던가요? 실시간 방송 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녹화된 거를 올려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또는 누구라도 원하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이 내용들을 좀 갖게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뭐 방안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또 신문 기고도 저희들이 할 거고요. 또 뭐 오늘 지금 나간 것도 다 보도 자료도 지금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향에 공개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뭐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우리 김석준 박사님, 유영도 박사님 부위원장이고 오늘 사회 보시는 분들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각 개에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또 이거를 이제 뭐 위임했다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 세계 기관 그리고 아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룡이라는 주식회사 광룡이 같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각각의 뭐 역할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저희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 폐기물 발생 및 관리 현황, 그리고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한 팀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별 동향과 경제성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뭐 대교의 문제라든가 뭐 또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갈등 사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것들도 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하는 분들 중에 이제 좀 고민들인데 전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국내 기술로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도 또 아까 우리 지역난방공사 저희들이 오늘 오셔서 초청드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은 과연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에 좀 같이 조사도 하고 그런 기술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건지, 기업에서도 저희가 많이 초청을 드렸는데 기업들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거지만 뭐 또는 이제 2, 3개월 안에도 지금 환경부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아웃풋을 드리기로 하지만 정책 방향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선호 페이지에 갇힌 것은 앞에 있는 8가지 꼭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관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폐자원의 기술에 대한 기술이 과연 타당한지 또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세부 제목들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안전성 뭐 이런 것은 이제 주민들하고의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주민 갈등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아주 중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픈돼서 또 실제 문제 해결이 되는데 또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데 이런 데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이런 쪽지를 하나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술의 좀 부진한 원인, 뭐 그런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더 좀 기술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뭐 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오면 산업에는 어떤 역할을 줄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유가가 지금 뭐 급락이 아니라 그냥 없다시피 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한 20년 이렇게 20, 30년 해보지만 에너지가 이 값이 떨어지면 이 폐자원 에너지는 굉장히 시세가 없습니다.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때에도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다져서 제대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러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다.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뭐 이제 제가 산업 분야에 영향을 알게 되는 좀 그런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여기서 해보고요. 뒤에 가서 이제 정책이나 국가 법령에는 어떻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 아마 정책하시는 분들의 국장님 오셨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럴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국민 인식 제고 또는 이런 분야의 앞으로의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다져보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폐기물 관리에는 이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소외된다면 적정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폐자원 에너지는 거기에 한 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게 이 폐기물 관리의 중요한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는 이루어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적절한 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분야에 오늘 이제 물론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셨고 또 같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주제에 맞게 지금 오늘 초청드린 분들은 자문위원 풀을 저희들이 다 초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이제 좀 셀렉티브하게 자문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근데 자문위원으로 초청이 안 되실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장소 이게 다 오픈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또 와서 자문해 주시고 자문위원도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뭐 숙제지도 한 장 드리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뭘 써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써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꼭지의 이야기도 했고 왜 필요한지 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큰 주제나 소주제 이런 주제도 좀 달아주세요. 이미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주제 발표 좀 하고 싶다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걸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어줄 때는 이런 분이 이런 거에는 아주 제일 적절한 발표자입니다.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자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타가 추천하시든지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해서 적어주세요.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거에 대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수락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걸 가실 때 꼭 내시라고 그랬죠. 내셔야지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몇 분 지난 것 같으네요. 네,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포럼의 여러 가지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에너지와 정책 방향 안에 대해서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남옥종 사무관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나옥종 사무관입니다. 폐자원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이 발표를 부탁받고 저희가 좀 처음 생각해봤을 때 저희도 폐자원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에너지 회수 체계를 만약에 제도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국내 폐기물 1일 발생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3만 톤 정도가 이게 건축 폐기물 다 포함인 거고요.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양이 한 87%, 그리고 소각되는 거, 그리고 매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에너지 회수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양을 한번 직접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SRF가 한 10,000톤 정도 1일. 그다음에 에너지 회수로 써져 있는 거는 이게 소각열 회수 시설입니다. 제지 회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 4,800톤 정도. 그다음에 시멘트 소속로에서 한 3,700톤. 그다음에 소각 시설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 시설이 달려서 이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공에서 한 11,000톤, 그다음 민간에서 한 2,400톤 정도 해서 이걸 다 합치면 1일 33,000톤 정도로 해서 전체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회수되는 양 한 7.7% 정도로 지금 추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은 과연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설치 용량을 허가 용량 기준으로 소각 허가량 기준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소각 여열 회수 시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각장에 에너지 회수 시설이 달린 것들인데요. 이게 합쳐서 한 2만 톤 정도 용량상으로입니다. 그다음에 SRF는 22,000톤. 그다음에 소각열 회수 시설은 3,000톤 정도. 바이오가스화가 좀 여기 위에는 표시를 못했는데 이쪽에는 좀 들어 있습니다. 시멘트 소속로는 약 한 4,000톤 정도 해서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 회수 시설의 용량은 19% 정도 돼서 이게 100%풀 가동되는 건 좀 여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100% 풀로 가동되는 것은 아닌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좀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회수가 한 16%고 재활용이 55%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재활용이 좀 낮고 에너지 회수는 저희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7%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립을 많이 해가지고 매립률이 높지만 그래도 에너지 회수율은 우리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리 현황을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고 있을 때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그 자원순환 기본 원칙을 정해서 폐기물 처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좀 저희가 이제 새롭게 파악했던 부분은 그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 재활용법에서는 재활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재사용, 재생이용,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를 다 합쳐서 재활용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재활용 통계 보여드릴 때도 SRF가 그쪽에도 들어있고 소각시설에도 에너지 회수하는 게 들어있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아이템 1이 에너지 회수 리커버리 에너지 리커버리 R1에 해당하는 거고 아이템 2가 이제 소각시설이고 아이템 3에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리사이클링이랑 리커버리를 구분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법마다 아직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순환형 사회 형성 기본법 여기에서는 재사용, 재생이용, 열회수를 이렇게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법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폐기물 처리 현황과 제도를 좀 살펴봤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은 첫 번째로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경우에는 아까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는 소각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일부 소각시설은 에너지 회수 효율을 적용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거는 재활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폐기물 관리법상 재활용도 아니고 에너지 회수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의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몇 %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재활용률은 79.5%이고 서울시의 재활용률은 65.6%인데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부산시는 소각장 대신에 SRF 제조 사용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큰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통계는 제가 환경부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에너지 관련 통계는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여드린 표를 보면은 SRF 사용량과 시멘트 소속로 사용량이 거의 한 3배에 가까운데 에너지 회수량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가 에너지 통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8%로 17,000 TOE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뉘고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폐기자원 에너지로서 관리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SRF, 하수 슬러지, 바이오 가스, 폐목재 같은 게 있고요. 폐기물 분야에서는 산업용 폐기물, 생활 폐기물, 시멘트, 킬른, SRF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희는 SRF 통계를 바이오 SRF랑 SRF를 다 합쳐서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에너지 통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폐기물 분야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한 23% 정도 되고요. 전체 국가 에너지 중에서는 한 1.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는 하지만 의미 없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발표 자료 1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로 회수하는 폐기물의 양이 한 7.7%인데 외국과 비교해 보면 유럽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회수를 하게 된다면 2배 정도로 에너지 회수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오면 이
국가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 2배 정도 뭐 계산상으로는 그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석유 대체 효과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저희가 달성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 확장 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는 그 폐기물 관리 체계 밖의 SRF 사용 시설입니다. 제가 이제 그 폐기물 관리법이랑 자원 재활용법을 기준으로 저희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정리해 봤을 때, 가연성 분야에 대한 재활용은 아까 말씀드린 재사용 재활용 하는 물질 재활용 분야가 있고, SRF 제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열 회수 시설이랑 그리고 시멘트 소속로, 여기 열 회수라고 지금 첫 번째 잘 안 보시는데 발표자료면 열 회수로 되어 있는 게 소각열 회수 시설이랑 시멘트 소속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도 열 회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각 시설이 돼서 열 회수가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SRF 사용 시설은 폐관법 미적용 대상 저 밖에 점선 밖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금 폐기물 관리법 체계상에서 SRF 제조 시설이라든가 아까 발표하셨던 분에서도 유화 시설 같은 거는 폐기물 유화하는 시설은 제조 시설로서 재활용 시설로 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익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도 문제점을 약간 이런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감사 담당한 작년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담당 감사관이랑 많이 이야기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 보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까 성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REC가 1.5에서 기존의 1.5에서 0.5 사이에서 주던 게 지금 0.25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가 SRF 중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몇 %인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호주인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앞으로 많이 감소해서 신규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유화라든가 SRF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EPR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업체들은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만 업무를 한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 경제적 요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피 시설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더군다나 SRF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 이동이 되니까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부분은 이게 문제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서로 맞물리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치 산업으로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서 크게 지어야지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데, 크게 지으려면 폐기물 양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 예를 대도시에 짓지 않는 이상 중소도시에 지으면 다른 지역 폐기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확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폐자원 에너지와 제도 개선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원순환 기본 원칙 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질 재활용 우선할 수 있도록 일단 통계라도 일단 구분을 해서 재활용해서 에너지 회수 통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주민 지원이 가능한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C를 대체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국 사례 조사하면서 이 부분은 조사를 안 해봤었는데 없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폐자원 에너지 회수 시설이 됐든 뭐 에너지 회수할 때 여기 REC를 대체하는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이 시설들한테 국가가 왜 돈을 줘야 되는 법적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국의 유사 제도도 없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할 때 기준을 과연 뭘로 할 것인가? 에너지 회수율이 높으면 줄 것인가? 아니면 REC처럼 전기를 만들었을 때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에너지 회수율을 적용해서 소각시설과 에너지 회수시설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에너지 회수 제도가 이제 개선된다고 하면 소각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 회수를 하는 소각시설과 그렇지 않은 소각시설을 구분하기 위한 뭔가 구분 기준으로서 에너지 회수 효율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소 에너지화인데요.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수소 경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폐자원 에너지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수소 중에서 제일 경제성이 높다고 해서 그 생산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로드맵 추진단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단가가 목표가 킬로그램당 3,500원이고 2040년까지 킬로그램당 2,500원. 이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폐자원 에너지 수소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에너지 회수율 잠깐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전기가 2.6인데 만약에 그러면 수소를 만들면 얼마를 줘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신재생 하이브리드 미래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 이게 2016년도에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공동으로 다부처 과제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SRF를 태운 열을 가지고 물 전기분해할 때 가열을 하게 되면 전기분해 효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걸 실증화하는 연구 사업이고요. 올해 단계 평가를 해서 1단계 성적이 좋았으면 2단계가 5월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8월에 신청하는 걸로 과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수소에너지 생산의 폐자원 에너지 부분이 가연성, 유기성에서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제도 개선 초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게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발표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두 분 발표하신 내용과 또 다른 주제를 제한 없이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한국배자에너지기술협회 김석준 고문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40분간 하게 되는데 거의 40분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폐기물하고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활용 재료가 그러니까 폐기물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거의 50%가 증가해가지고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 그 분류 작업만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문제가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우리가 직접 또 관계되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포럼을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많이 따랐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폐기물 문제, 특히 폐자원 에너지화하는 문제도 우리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고 모여서 사실 폐기물의 백신과 치료제가 좀 이번 기회에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고 또 나사무관님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럼의 운영 방안 또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질문 사항이거나 안 그러면 조언을 해 주시거나 모든 게 어느 것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자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우리 최수섭 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재활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제가 먼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평소에 기본적으로 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나 매립장이나 소각 시설을 설치 운영을 할 때 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님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님토 이거를 해당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나 지역 난방 공사가 양쪽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만약에 폐기물의 그러한 시설을 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발생 지역의 모든 국민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님비와 님토에 왜 힘들어하고 또 시설 주체는 뭐를 설득해야 되는지를 모든 그 발생 지역 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의 문제를 발생 지역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리뿐만 아니라 발생 지역 주민까지 참여해서 같이 해주도록 뭔가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배성동 교수님.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선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학회 협의회가 모두 참가해서 또 전문가들 모두 참석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에너지 자원화 기술의 문제였느냐 안 그러면은 적용의 문제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아마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술보다도 적용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 나와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러드한데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을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 조금 빠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민간 사례라고만 말 간단하게 나와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면서 계속 적용해 가는 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나주도 좋고 뭐 좋은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그쪽은 그쪽대로 연구를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폐자원 에너지화 적용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왜 꼭 주민만 생각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걸 처음에 제가 2006년도에 EIP 적용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산업단지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산업단지에는 스팀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한데 그쵸, 산업단지 안에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만 대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민 갈등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결이 안 된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하시면서 가능하면은 다양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 갈등이라는 부분도 해소에 있어서는 갈등의 해소보다는 주주로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주주로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 주주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익을 분배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주민들 자기 업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같이 윈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중심적인 연구 부분을 조금 빼달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다양화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갈등에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골의 분들이 이 풍력이나 태양광을 세울 때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지금 하는 문제를 지금 국내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분은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성 부원장님.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정책 기술 포럼인데 그 비중을 제 생각에는 정책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님비 현상 주민의 반대, 사업하는데 불가능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유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정책도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 방식을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데, 뭐 이태리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기술을 선정하고 소확장을 짓든 뭐 열가스화를 하든 말든 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비용은 주민이 n분의 1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서 그건 뭐 님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저희도 이제 방문해서 간헐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걸 좀 심도 있게 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제안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 전적으로 책임을 좀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네, 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선도원입니다.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좀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책 포럼이 만들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문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루는 항목이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많아요. 정책서부터 시작해서 기술까지 많은데 이 결과물을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몇 가지 항목은 뭐 1번부터 한 4번까지는 다른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KEI 같은 데서 1번부터 한 4번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바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을 하고 결과물도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 정의를 내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죠. 솔루션이라기보다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이 결과물이 나중에 용도가 뭐가 될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쓰겠다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협소를 하든지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들어서 해결하는 걸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쓴소리일수록 나중에 더 달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위원이시니까 계속 가시면서 같이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목소리가 커서 두 분 동시에 들었는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대표님. 네.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요, 사실은 한 30년 전에 우리가 그 폐타이어가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졌죠. 그때 환경부가 아마 처음 이제 창설될 당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김인환 차관님이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폐타이어는 지금 우리 지금 폐기물 방치 폐기물처럼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파서 사회 문제 됐었죠. 그때 김인환 차관님이 어쨌든 주관을 가지고 이거를 에너지로 쓰자라는 것을 했어요. 그 바람에 한 3년 사이에 폐타이어가 해결이 됐죠. 그때 김인환 차관님이 양해협회하고 그때 아마 책이란 게 800만 개를 에너지로 쓰자고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중앙정부가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때 당시도 그런 선두주로 나서서 안 하셨다면은 폐타이어 문제가 뭐 십수년간 계속 갔을 겁니다. 가감하게 그 당시에 폐타이어를 시멘트에 에너지원으로 써라고 한 결과가 지금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 기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일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여를 해왔어요. 쭉 30년간 가까이 같이 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중앙정부가 언제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해야만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중앙정부에서 다른 부처와 관계도 좀 더 이렇게 협의하고 국회도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이 포럼도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로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홍수열 소장. 제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돈을 준다고 해서 이익을 배분한다고 해서 주민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 비선호하는 이 혐오감 자체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현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SRF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걸로 출시되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느슨한 접근법을 한 것이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님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고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민 갈등을 접근할 때는 님비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님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혐오감이 반영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일수록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은 주민들과의 거리감들을 더 조장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주민 반대, 주민 갈등 완화 뭐 이런 가급적이면 객관화된 용어를 사용을 할 것을 대체적으로 권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혐오시설 이런 말도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간 용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 선호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된 전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포럼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면서 전략들을 제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민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쓰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환경부 발표에서 제가 하나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책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REC 지급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저는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또 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냥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마치 국가가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보조금 형식의 뭔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물질 재활용하는 업체들한테는 왜 보조금을 안 주면서 폐자원 에너지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소리냐? 정부 정책이 물질 재활용보다는 폐자원 에너지 쪽으로 간 거냐? 이런 또 불필요한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에 오히려 반대 장애만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관리 자체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부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SRF 시설에 대한 억제 정책을 하면서 SRF 시설에서도 유해 물질 나온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가 나가면서 주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자체도 주민들이 굉장히 잘못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 측에서 굉장히 잘 바라보시는 우리 홍수열 소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아까 예. 네, 포스코건설의 이민호 부장입니다. 저희가 포항에 그 생활 폐기물 SRF 시설을 준공하고 이제 운영을 1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이 굉장히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 그 민원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그 내포그린하고 나주 열병합에서 나오면서 그게 파생적으로 막 이제 벌어졌고요. 그걸 또 이제 쫓아가면은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SRF가 그 미세먼지의 주범인 걸로 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내용이 정치적인 그 이슈에 같이 섞여버려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SRF가 막 그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포항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이제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그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절차를 다 거치면서 적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도 그건 도저히 어떤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상황이에요, 민원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돈을 줘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돈을 준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줄 거냐, 그런 것도 또 주민들 간에 또 갈등을 또 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지금도 보면은 저희 그 시설 주변에 일부 지역은 뭐 반대를 하고 일부 지역은 찬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이 받지 않도록 좀 저희 지금 이 생성되는 포럼에서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환경부나 환경공단과 같이 공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그 국내의 SRF 시설을 가장 많이 시설 검사를 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요 그 관리 담당 부처의 그 담당하시는 분도 좀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 포럼에 어떤 그 당사자라 그럴까요? 뭐 참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준영. 예, 한국자원소년연합회 장준영이다입니다. 뭐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플라스틱
기준으로 했을 때 선별하고 재활용 물질 제한하고 나머지는 지금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한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현장에는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또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SRF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RDF라든가 RPF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SRF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제품으로서 이게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부나 또 우리 업체에서도 책임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SRF를 얼마만큼 또 인식을 좀 우리가 개선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님비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SRF만 꼭 우리가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SRP가 나옴으로써 사실은 그 전에 RDF 공장이라든지 다 망했죠. 그런데 이제 물론 다시 뭐 되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플라스틱하고 그의 물질 그리고 SRF하고 그의 이제 다른 고용료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SRF가 너무 지금 인식이 좀 이렇게 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안 되는 그 물질하고 그냥 막 섞어서 이렇게 SRF가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해수, 그 다음에 그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그건 에너지 해수인지 소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인식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SRF를 조금 등급을 나누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네, 우리 홍혜란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총장님. 네, 저는 에너지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홍혜란이라고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냥 여기 아까 우리 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계획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잠깐 든 생각을 말씀드려야지만 이게 앞으로 향후 방향성 이런 거 하실 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SRF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이잖아요. 말부터 어려운데 이걸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가 저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정책을 아까 환경부에서 발표하셨지만 그걸 조금 더 내재화시켜서 하시겠다는 건지가 좀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아까 주민수용소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가 먼저라고는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에도 우선순위를 준다면 그런 부분을 좀 우선호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정 안은 제가 우리 오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앞부분에서 약간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너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을 보려고 보면 여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폐자원 에너지를 국민들한테 수용성을 높여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SRF에 대한 홍보,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부분을 조금 제로 베이스로 해서 폐자원 에너지 정책이든 기술이든 좋은 정책, 좋은 기술이 아무리 만들어놔도 국민들이 지지해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없애고, 그러니까 제가 아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잘 하셨던 부분들은 약간 후순으로 뒤로 하고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난에서 그 나주 문제 가장 크고 있는데 SRF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들을 앞순위에 두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져가도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우리들만의 여기에 전문위원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쪽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청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홍수연 소장 얘기했었던 REC 가중치라는 단어는 정말로 위험한 단어일 것 같고요. 특히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신재생 부분에 가중치 부분 갖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괜히 또 하나의 빌미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염려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그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의 그 전략 환경 평가처럼 먼저 사전에 풍력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수용성이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한 이후에 뭐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 좀 모아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국장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 때 약간 이런 쪽에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지금 한 두세 분만 더 받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보고 사무관님. 사무관님이 답변을 지금 바로 해주실 모양입니다. 예. 그 REC를 저희가 조정을 요청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REC가 줄어들어서 이게 경제성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지 REC를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 문제 고문님. 예, 폐자원 에너지 기술 협의회 그 상임이사로 있고요. 현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환경 분야의 부사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문재입니다. 오늘 환경 폐자원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 발대식 1차 포럼에 우리 회장님, 위원장님과 여러분들 아까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폐자원 에너지 관련해서 현직에 근무를 한 3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각 시설의 사업 관리를 설계부터 시공 또 감리까지 한 30여 년 근무를 해오면서 민원도 많이 처리를 해봤고 접해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과 기술 포럼인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접근을 해서 환경 님비 현상 같은 거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으로 항상 느껴왔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항상 기술적인 거는 이상이 없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설득당하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뒷면에는 자기들이 반대급부를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기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요 앞에도 있는 그 물통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폐기물 쓰레기로 발생이 되는데 정부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부하고 같이 환경부와 같이 어떤 어려서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정책 포럼에도 위원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은 교육부 쪽에서 좀 초대를 해가지고 환경 정책과 뭐 이런 쓰레기 발생 관련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유치원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 많은 그 환경 그 오염이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례로 독일의 정책을 교육제도를 잠깐 들여다봤는데 외손주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한 6살 때부터 그 음식물 남기지 말아야 된다. 뭐 볼 필요 없이 그 슈퍼에 가서 사는 거를 그 쓰레기 왜 발생하려고 필요 없이 많이 사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걸 계속 가르치나 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을 그 줄이는 그런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희 한국도 이제 그럴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처리 문제도 쓰레기 제조할 때부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걸 생각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포장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폐타이어 처리 문제 아까 말씀하신 분 얘기 듣고 느낀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뭐 님비 현상으로 계속 환경부에 또 환경 단체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지자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지금 아마 데이터가 다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각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별 뭐 농촌과 또 도시에도 그 생활 수준이나 또 직업에 따라서 그 쓰레기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광역화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광역화하는데 절대 활용을 하면은 아마 주는 것만 나쁜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발생한 이 지역에서 나쁜 것도 또 뭐 처리할 것도 다른 데로 주고 네. 이런 주거니 박간하는 그런 광역화 시설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도 또 참여를 시키고 여기에도 필요하면은 그분들도 모셔서 대표를 모셔서 얘기도 듣고 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좋은 그 해결책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분 더 모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은 또 우리가 차후에 쭉쭉 가면서 계속 이 포럼을 개최하고 또 다양한 여기 모이신 전문가들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진짜 이 문제를 진짜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실 폐회 겸해서 우리 국장님 이영규 국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포럼하면 계속 와서 이제 전문가님, 전문가분들의 말씀 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사무관님 말씀했는데 뭐 REC는 저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저는 우리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아까 우리 나옥종 사무관이 쭉 발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다 상세히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좀 우리가 있는 고민거리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데 뭐 주민 반대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전문가분들이 또 이게 다
잘 준비되어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외국에서 에너지화 시설이나 소각 시설이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잘 교감을 이루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를 들었고 또 봤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서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정말 기술은 우리가 잘 외국에 월등하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정말 있는지, 우리가 관리는 그만큼 철저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말씀할 정도 되면 우리가 전문가분들이나 정부가 충분히 좀 준비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도 못할 거 없고, 또 우리가 투명하게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면 또 그걸 이해 못하실 또 우리 국민들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가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말씀도 또 너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만 환경부, 우리 이 환경 정책이 우리 환경부를 규제부서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규제도 있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만, 에너지화 문제라든가 또 환경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환경부 이외에 또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규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라든가 어떤 입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건 오히려 더 환경부를 앞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이런 제도 개선을 포함할 때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소관된 부분의 규제를 폭넓게 봐야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폭넓게 좀 검토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외국만큼, 우리 유럽만큼, 이번에는 뭐 코로나는 유럽에서 잘한다는 유럽에서 우리한테 물어봤듯이 뭐 폐기물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프리페어하는 좀 분야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뭐 또 우리 전문가님 면면을 봤을 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고, 저는 잘 듣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의견 다 들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 겸 폐선언을 하시러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분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잘 받아 적었고, 또 저도 그런 주신 의견을 유념해서 오늘 첫 시작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한 것은 이제 현안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주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이미 경험했던 이런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사실은 폐자원 에너지라는 영역이 특히 저희가 가연성을 두고 보더라도 그 SRF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우리 정책이나 기술이나 이런 면에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이번에 검토하자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맞춰서 우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도에 있어서도 이쪽 기술 정책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영역 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7, 8가지의 그 꼭지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 실은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로 필요한 것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전문가님들 다 이미 그 생각해왔고 정리해봤고 이미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 모아다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그런 어떤 솔루션에 좀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뭐 새로운 것들을 여기서 또 끄잡아내고 이러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이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의미를 저는 여기에 둡니다.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이 좀 어느 영역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국가적 정책적인 문제 또는 기술 지역 뭐 주민들 또는 뭐 아까 다룬 뭐 인센티브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냥 정책이 이렇게 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해도 조금은 저도 그렇습니다. 약간 되는가 보다 또 그냥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의 방관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같이 하십시다 할 때 제가 몇 차례 반대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에 물론 나서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인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에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같이 이 일에 조금은 책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 책임의식 이런 걸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조금 뛰어들 수 있게 이렇게 저는 장을 좀 열어서 같이 해보자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기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책하시는 모두가 좀 도움을 입을 수 있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수용을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먼저 주시는 의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함께해서 소리를 낸다. 그리고 환경부도 뭐 저희가 뭐 이제 어려움들 뭐 항상 환경부 정부는 오시면 힘든 이야기들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머리를 맞대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 포럼을 좀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게 얘기 안 하신 거는 또 글로 써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 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주셔서 이 포럼이 잘 의미 있게 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한 말씀 더 하시려고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한마디를 좀 첨가를 하고 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포럼이 시작될 때에 이 사회 문제가 있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표현할 때 전문가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국가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하고 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나서서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좀 망설이기를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식인으로서 이제 은퇴하실 분이 이것도 못하시고 은퇴하실 겁니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부탁해서 이런 자리가 되게끔 앞장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맡아서 해주시기를 비리가 뒷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라는 박수로 받고 어떻게 자리를 이제 마치면 되나요? 그럼 오늘 폐장 에너지 정책 기술 포럼 발트식미 1차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